안녕하세요. 선거연수원의 문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거운동과 후보자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가 시작되면 로고송을 크게 튼 유세 차량이 등장하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거리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역 앞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의 모습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네,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최종 목표는 바로 당선이죠. 그래서 당선되기 위해서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데요. 선거운동은 선거법상 당선뿐만 아니라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것, 즉 낙선을 위한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했을 때 지지나 선호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물론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할 때 거짓말을 하거나 비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선거에 관해 단순하게 내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거운동은 정당 관계자나 후보자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유권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다고 해도 지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나 공무원 등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고 후보자의 부탁을 받아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활동은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일 전일까지로 대통령 선거의 경우 22일,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 13일입니다. 평상시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시 한 번에 20명을 초과해서 동시에 보내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일부 제한을 두는 것처럼 선거에서도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일컫는 것들인데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을 헐뜯거나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일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고요.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교실이나 기숙사, 연속해서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해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거운동이 위반되는지 아닌지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렇다면 국번 없이 1390 선거 콜센터에 전화해서 미리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실제 선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누구를 찍어야 할까요? 바로 선거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할 텐데요.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당 홈페이지 둘러보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후보자들은 정당 소속이죠. 정당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현대 정치의 핵심적인 주체인데요. 그래서 정당들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실천할 것인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소속 후보자인 경우에는 후보자별로 홈페이지나 블로그들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뭐니 해도 선거에서 당선되면 뭘 하겠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봐야겠죠. 하지만 한 번에 살펴보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공약 마당 사이트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정책 이슈와 키워드도 살펴볼 수 있고요.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직접 공약을 제안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역 방송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TV 토론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후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러 후보자들을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보지 못했다면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해 검색해봐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거벽보는 가장 친숙하게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선거 때 풍경일 텐데요. 후보자의 사진, 이름, 기호, 소속 정당뿐만 아니라 경력, 구호, 핵심 공약 등이 요약돼 있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잠깐만 시간을 내서 한눈에 후보자들을 비교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으로라도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면 안 되니까 눈과 마음으로만 보세요. 다섯 번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 가정에 정당 후보자의 홍보물인 선거 공보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후보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기본 정보, 경력, 학력, 재산 신고의 병역사항, 납세 실적, 전과 기록 등이 담겨져 있고 이 외에도 후보자들의 공약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 방법도 들어있으니까 주위 사람들과 함께 펼쳐놓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역사관의 선거체험관에 들어오시면 투표 과정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역대 선거와 관련된 정보들도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선거 정보를 파악해 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뭘 사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가격 비교도 해보고 후기도 읽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것인지 아닌지 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거에서도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라서, 같은 동네나 학교 출신이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당장 생각날 수 있겠지만 아시죠? 우리가 지금 뽑는 대표는 최소 4년 또는 5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맡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함부로 허투루 맡겼다간 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고 꼼꼼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뽑아야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당 홈페이지, 정책 공약마당, TV토론, 선거공보, 각종 언론 기사들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약을 또 다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이럴 때는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10대 공약, 이것도 많다면 5대, 3대 이렇게 공약으로 좁혀서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경제, 교육, 노동 이렇게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는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정책이나 공약만큼이나 실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거공보에 적힌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의 학력, 재산신고의 병역사항, 납세실적, 전과기록, 입후보 경력이 그 후보자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대표로 꼭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력이나 학력을 통해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서 어느 분야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인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봐야 능력 면에서, 품성 면에서 성실한 사람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까지. 선거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다양하게 전개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세상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의 꽃은 뭐니 해도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잘 찍고 나오는 거겠죠. 전반적인 선거 과정과 투표소에 가서 맞닥뜨리게 될 투표 방법, 그리고 내 투표가 어떻게 집계되는지 개표 과정까지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개표 결과가 확정되면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홍도정을 찍거나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표소에 가서 투표용지 기표한 다음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한 번 또는 2번 적어서 투표함을 넣습니다. 어렵지 않죠? 투표가 끝나면 이제 집계를 해야 합니다.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 투입구를 잘 봉쇄 봉인해서 개표소까지 투표함을 이송합니다. 이때 투표관리관과 투표 과정을 참관했던 투표 참관인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함께 이송하게 됩니다.